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6월 17일입니다. 제 155회 토요 마음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3분 명상,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맞출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이 이제 좀 더워졌습니다. 저도 이제 좀 선풍기를 하나 갖다 놔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MMPT 8회기 그것을 한 꼭지씩 해나간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우리 MMPT 마음 공부에서 그 마음 지식 파트, 마음 기술 파트 두 개 있는데 지난번에 이 마음 지식 파트를 다뤘죠. 네. 이것이 사실은 이 여기 마음 공부에서도 보다시피 그 두 축입니다. 두 축인데 실제로 진행할 때는 그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다루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마음지식 해당하는 부분, 마음지식 부분이 이 8회기 내내 쭉 지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성주의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경험한다는 게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박조건과 안조건, 이 환경과
나와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다, 구성된다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스트레스 아니면 웰빙인데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 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에서 안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선택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길러간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 기술로서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에 쉰다, 본다, 쓴다의 세 가지 기술을 배워가는 것이죠. 이 기술을 통해서도 결국 보면은 우리 내면의 변화거든요. 우리 내면의 변화. 이 내면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이 이 마음지식, 이 네 가지가 생활 속에서 익어야 됩니다. 이 생활 속에서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마음사회 이론이 익어가야 됩니다. 거의 자동화돼야 한다는 거죠. 심리학 용어로 쓰게 되면 자동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경험을 할 때, 그 뒤에 어떤 동기가 있지. 동기가 없으면, 음,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어. 동기상태 이론.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을 항상 바깥에서 찾는 것이 우리 익숙한데 그것보다도 우리 내면에서 찾으려고 하는 어떤 동기가 지금 개입되어 있는지 볼 줄 아는 그런 관점의 전환, 관점의 변화 이런 것이 마음 공부를 통한 우리 내면의 변화거든요. 결국 우리가 바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마음 공부에서 핵심은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치 역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이 기초가 돼주고 이걸 통해서 쉬는 기술, 보는 기술, 쓰는 기술을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치 역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이 딱딱 나오느냐, 나를 볼 때 대할 때도 상대를 대할 때도 나오느냐. 그래서 그 지난번에는 거의 일방적인 강의가 됐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이제 동영상으로 올리더라도 이것을 이 동영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심리 교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 혹은 그걸로 상담을 심리 치료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완전히 혼자서 이 동영상만 보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치료나 코칭으로 쓸 때는 그 중간에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했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그 피드백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채팅창을 활용해서 여러분 그 네 가지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하셨죠. 네, 또 특히 올해 몇 년 나오시는 분들은 꽤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채팅창에 여러분 음,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생활에서 그래도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게 뭔지, 어떤 부분이 이 네 가지 중에 내 생활에서 이게 변화를 많이 준 것 같다 하는 것이 있으면 짧게 이런 점에서 내가 이 동기상태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 중에 어떤 부분이 내 삶에 변화를 주었다 하는 점을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변화 좋은 점이 있었다 하고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론 지난 강의뿐만 아니라 그동안 쭉 이제 참가하시면서 이 마음지식 관련해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하거나 혹은 좀 반론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채팅창에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한 3분 정도? 네.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올라오고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갤럭시 523님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마음사 이론이 많이 도움된다고 하시고 있고요. 네, 소피님은 마음사 이론, 열정님도 마음사 이론, 음, 조 선생님은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음, 별빛님은 아주 뭐 아주 글을 체계적으로 아주 이네 가지를 다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김 선생님은 구성주의 부분이 많이 도움됐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음. 소피님 그 말씀으로 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네, 네. 부탁합니다. 아, 근데 제가 좀 전에 교수님 말씀 못 들었는데 어떤 얘기? 어떤 걸 못 드셨어요? 앞쪽을 제가 잠깐, 예, 네. 말씀을 지금 써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네. 말씀으로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 저 동기 상태 이론 지난주에 교수님 네, 강의 들으면서 제가 네, 계속 그 여러 번 이제 좀 그 자격증이나 뭐 이런 공부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었고, 이제 그것도 계속 지금까지도 이제 그랬었는데, 지난주에 그 동기 상태 이론 들으면서, 저한테 어떤 동기가 개입이 돼서, 정말 제가 계속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은 음, 마음이 없어지나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네, 숙고하지 않고 당연히 뭐 내가 성장하려고 하고 내가 뭐 음, 상담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게 내 제 욕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음, 대상이 내담자가 아니라 같은 동료 음,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이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 뭔가 제 열등감 아니면은 거기에서 좀 음, 비교해서 좀 더 우월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음, 그것들이 바로 눈앞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저는 공부를 음, 하면서도 공부는 음, 공부하고 제 그 욕구하고는 다르게 예, 움직였다라는 걸 좀 알게 되면서, 뭐 달라진 건 없는데 불안이 정말 음, 많이 줄었고 다시 공부에 음,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재미를 찾게 됐어요. 아, 잘 되셨습니다. 네. 네, 정말 아, 불안이 되게 오랫동안 되게 네, 불안했었거든요. 음, 그랬는데 음, 음, 불안이 줄어 정말 없어졌어요. 지금 너무 네, 편안하고, 예. 훌륭합니다. 우리가 동기가 중요한 걸 알지만 실제로 동기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래도 번듯한 동기를 말하고 싶지. 돈을 위해서 뭘 합니다. 어? 내가 남들한테 좀 우월해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욕구가 있어도 그런 말은 잘 하지 않고,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어, 변호사가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뭐 이런 동기로 말을 하죠. 근데 그 뒤에 뭐 돈을 벌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뭐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고 싶고 그런 동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우리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뿐만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 마음 사이론 얘기했잖아요. 나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어떤 면에서 속인다고 할 수도 있죠. 자기 안에 분명히 여러 동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행동이 있다 그러면 이 행동 뒤에는 여러 동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동기 1, 뭐 동기 2, 동기 3,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동기가
개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 의식으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러한 동기만을 더 앞세우려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도 그것만을 위해서 그 동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고시 공부를 한다거나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고 공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럼 나머지 동기들이 없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에서는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실력. 그게 이제 그 마음 공부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거를 이해하는데 이제 이 마음 챙김, 이런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실력도 필요하고, 그 여러 가지 인지적으로 내 마음을 숙고해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거기에 이제 이 마음사회 이론을 또 바르게 알게 되면 내 안에 남들한테 드러낼 때에 좀 부족하고 못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도 n분의 1로 나다라고 하게 되면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식 표면으로 올라오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훨씬 내가 투명해지죠. 근데 양선 소피님도 지금 경험담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쨌든 좀 마음이 불편해, 불안하고. 근데 왜 그럴까? 잘 모르는 거죠. 실제로는 어떤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근사한 동기도 있지만 이 상담 공부에 있어서 그 밑에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동료들과의 그 비교 속에서도 내가 좀 더 우월해지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에는 좀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데 뭐 그러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볼 수 있었던 거. 그거는 아마 마음사 이론 처음에 쓰신 것도 그 마음사 이론이 저의 다양한 욕구와 감정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음사 이론적인 것이 있어서 내면에 여러 가지 것이 잘났든 못났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니까 얘네들도 어디에 숨어 있지 않고 마음사에 어디에 숨어 있지 않고 이 밝은 곳에 나올 수 있어서 나를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거를 알아주고 그래 너도 나야. 그래 내가 지금 상담 공부라는 행동 대학원에 가고 뭐 과제를 하고 시험을 보고 이 준비를 하는 이 모든 행동들 이 행위 뒤에 그래 너도 중요해. 너도 나야. 나의 중요한 동기야. 이렇게 이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성을 내지 않은 거죠.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저 어디서 울고 있거나 아니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소피님이 얘네들에 대해서도 그거를 확인해 줄 수 있었던 거. 이제 그 계기는 그래 동기 상태 이론. 동기가 없다면 스트레스가 없다. 내가 지금 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것이 스트레스 반응 중에 하나인데 물론 어떤 경우는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내가 우울이나 불안이라는 이러한 그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 그 뒤에는 뒤집어 보는 거죠. 이러한 그 스트레스 뒤에는 어떤 동기가 있을까? 그래서 그 동기를 찾으신 거죠. 그래서 찾았다는 것은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그거를 인정하지 못했다면은 그게 불안이 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게 있어? 아니야, 넌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홍길동에 나오는 얘기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홍길동이가 원한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반란을 꾀할 수도 있겠죠. 예, 그것처럼 선생님은 그 내면의 동기를 인정해 주신 거죠. 이거는 마치 상담자가 내담자의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 어, 그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거, 수용해 주는 거, 밸리데이션 한다고도 하죠. 그러한 그 작업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런 마음 공부는 스스로 하는 치료다. 스스로 하는 상담이다. 자가 상담, 자가 심리 치료다라고 또 보통 부르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 성장의 길을 가는 거고요. 마음 성장의 길을 가는 가운데
치료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소피님의 경우에 이 동기상태 이론이 이제 좀 도움이 되셨다. 근데 그 뒤에는 아마 마음사 이론도 깔려 있어서 그 내면의 그 동기들 좀 약간은 내놓기에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나들을 이제 품어줄 수 있는 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밖에도 물론 여기 뭐 긍정심이 우리가 많이 하는 몰바레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내 내면의 동기를 찾는 작업이죠. 몰바레 4종 세트는 나의 동기, 상대의 동기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객관화되고 그 소통이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겠죠. 네, 좀 제가 이렇게 그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좀 연결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소피님 좀 들으시고 뭐 느끼신 점이나 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 그 부연 설명해 주시면서 그 동기가 순간적으로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아, 동기 하나, 둘 여러 가지의 동기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게 마음 사회 음, 이론하고도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인제 좀 그래도 내가 좀 좋은 상담자가 되려는 동기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좀 그렇죠.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네네. '여러 가지 동기가 함께 있구나.'라는 걸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우리의 행동 뒤에는 하나의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기가 있습니다. 이 동기들을 잘 연합, 연합전선을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수행을 하잖아요. 어떤 퍼포먼스, 어떤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걸 성공이라고 해도 좋아요.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한다 하게 되면 이런 행동을 통해서 성취한다 그러면 이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동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 행동을 위해서 하나의 동기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동기들을 다른 여러 동기들을 같이 어,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뭐 돈을 버는 일이든 공부를 하는 일이든 이러한 마음 공부를 하는 일이든 여러 동기들을 잘 이해하고 이들의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피님이 이런 하나의 행동 뒤에는 여러 동기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깨우치셨다고 했고, 저는 다시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 뒤에 에너지 역할을 해주는 게 동기입니다. 그 동기들을 잘 파악하시고 그것들을 때로는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 추동력을 얻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부탁드릴 때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열정님도 마음지식 중에 마음살인이 가장 도움됐고, 어떤 상황마다 느끼는 감정이 기쁨, 슬픔, 불안 등이 찾아올 때 이게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 혹시 말씀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려우시면 괜찮습니다. 음, 조 선생님,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에 대해 이해하게 되니 제 마음을 굳이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화내는데 많이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걸 찾아내고 더 즐거운 일에 마음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훨씬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숙고하는 삶,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조 선생님도 혹시 말씀을 좀 더 덧붙여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뭐 안녕하세요. 충분하시면 괜찮고. 네, 조 네. 선생님. 예. 저는 선생님 이 마음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먼저 제가 4년 전에 제사를 받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정말 제사를 너무 받기 싫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선생님께 처음으로 박해나 선생님인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네. 마음이 너무 네네. 힘들어 가지고. 네, 네네. 뭔가 시어머니가 말하는 건 다 며느리는 다 들어야 하는 건가?
왜 제사를 받으러 가면 다 받아야 되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일었었는데, 이게 그때 마음을 잘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내 동기는, 우리 집을 다 치워야 되고, 또 뭐 이걸 준비해야 되고, 뭔가 저도 이게 누군가 오면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그걸 또 준비해야 되는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아, 나는 정말 싫어하는구나. 제사를 싫어하는구나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알았고, 네. 그리고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튼 제 마음을 많이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도 한 1, 2년 힘들었는데, 뭔가 성장하는 삶을 살고, 숙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 그럼 네. 나는 이 제사를 통해서 뭔가 나도 무슨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음. 하다가, 이제, 어, 지난, 이번에 5월에 있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물김치도 담그고, 뭐, 오이소박이도 하고, 그래, 나는 음.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우리 가족 먹일 수 있는 것들은 내 음. 손으로 어쨌든 잘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게 됐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어. 것도 있고, 일단 그게 아무튼 가장 컸어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컸는데, 그거를 계속 들여다보고, 제 마음을 일단 들여다보게 된 거. 그러면은 내 음. 마음은 현재 이런데,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그 안 좋은 거에 계속 이렇게 있게 되면은 스트레스만 정말 음. 받더라고요. 밤에 자다가도 막 네네. 벌떡 또 일어나고 그랬어요. 사실은 너무 잠이 안 올 때도 음. 있었고. 근데,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음. 대충 하자. 대충 하자. 되는 대로 네. 하자. 이렇게 하게 된 것 음.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음. 어머님도 그냥 편안하게 하라고 하셨고, 그냥 이것도 줄이라고 하셨고, 네. 그래서 어. 일단 해보고, 그리고 성장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되다 음. 보니까는 물김치도 처음에는 음. 맛없게 담갔는데, 어째 두 번째 담글 때는 좀 맛있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 언니랑도 그때 사이가 안 좋았다고 했을 때, 음음. 언니에 대해서 미운 마음만 막 생각하니까는 그 마음이 굉장히 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언니 나한테 평상시에 이렇게 말하지.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에 의해서 언니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언니의 감사한 점을 생각하니까 정말 언니 감사한 점이 정말 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언니한테 이렇게 자비 기원 그런 거를 보내게 음. 됐어. 언니가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음. 예, 음. 성장하기를, 예, 이런 마음을 네. 보내니까 마음이 정말 이렇게 훨씬 제가 마음이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네네네. 숙고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 저는 가장 마음에 음. 왔던 것 같아요. 왜 네. 그랬을까? 언니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음음음. 하다 보니까, 어, 음. 네, 제가 좀 이렇게 했구나. 그럼 언니 마음도 마음 사회 이론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음. 있지.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네. 이 마음 챙긴 이걸 들으면서, 내가 정말 듣길 너무 잘했다. 네, 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요약드립니다만 마음지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가 주로 다루는 이 삼각형의 세 가지 마음 기술, 쉼, 명상, 봄, 마음챙김, 긍정심리 마음 기술을 연마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숙고하는 거 긍정심리죠. 네, 욕구 생각을 쉬는 게 아니라 명상은 욕구 생각을 쉬는 건데 욕구 생각을 쓰는 오히려 생각을 쓰는 거죠. 그걸 반추를 하는 게 아니라 부정의 스트레스의 반추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깊게 숙고하는 그런 수용의 외 등 긍정 심리에서의 그 웰빙 인지 기법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럴 때도 기초가 돼준 게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이 도움되셨다는 거죠. 아, 내가 지금 굉장히 언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내가 지금 시어머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 있고 왜냐하면 제사 내가 하기 싫은 제사를 하라고 하니까 제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근데 거기에 꽂히지 않았다는 거죠. 왜?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내가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의 희생자가 되지 말자. 인간은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난데 내가 지금 어떤 거 하나 좀 꽂힌 상태야. 이것을 확실하게 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인 걸 통해서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이제 다른 긍정 심리를 쓰거나 명상을 쓰거나 다른 심리 기술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보여드립니다만
그 그림, 최 선생님 14번 그림 부탁합니다. 13번, 네, 13번부터. 네, 이 우리가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들 때 그것이 지금 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일부고 그 이유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야. 이거에 꽂히면 안 돼. 나의 다른 가능성들, 내 마음 안에 있는 다양한 건강한 동기들, 내가 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다라는 제사와 관련된 동기, 제사와 관련된 동기는 좀 좌절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다른 동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시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은 동기도 있고, 내가 어떤 요리를 잘하고 싶은 동기도 있고, 요리를 하면서 또 즐거움도 얻을 수 있고 말이죠. 그런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의 희생자가 되지 말자. 음, 그리고 또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제사라고 하는 것도, 아, 내가 왜 그 죽은 사람들한테 뭐 그런 뭐 그런 걸 하네? 난 그런 걸 안 믿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제사에 대해서도 다른 식으로 긍정 심리의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아, 그거를 통해서 식구들이 모일 수 있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바꾸게 되면 구성주의니까 그 제사라는 상황은 똑같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구성해내느냐는 것은 또 내 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부 앞에서 배웠던 것들과 연결돼서 그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이 불건강한 마음과 씨름하다 보면은 불건강한 마음만 커지고 건강한 마음은 점점 위축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오히려 불건강한 마음은 내버려 두고 건강한 마음에 투자할 때 건강한 마음들이 더 성장해 나간다. 그래서 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을 알무로 해서 그래, 내가 여기 꽂히지 말자, 속지 말자, 내 감정에 속지 말자, 내가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의 희생자가 되지 말자. 때로는 내가 분노인 경우에는 정보치료 용량 제한성의 가해자가 되지 말자. 가해자가 또 결국은 또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공부, 마음 지식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앞에 그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조 선생님은 이 마음 지식의 내용들을 잘 활용하셨고 마음사 이론으로 또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신화라고 하죠.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수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예, 성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 성장의 동기, 이것이 아마 그런 모든 그 새롭게 내가 좀 여러 가지 마음 기술들을 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조 선생님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아,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별빛님은 아주 제가 읽기도 굉장히 긴데 아주 별빛님 지금 말씀 가능한 상황인가요? 네, 교수님. 네, 한번 쓰신 게 안녕하세요. 긴데 한번 말씀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음, 저 같은 경우는 그 토요마음 그룹에 제법 오래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시기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네 가지 이론 중에 좀 더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들이 그때그때 달랐었거든요. 그 결론은 네. 저를 살피는 기회가 늘었고, 네. 내가 경험하는 세계를 내가 만들고 있으니까 이걸 좀 더 좋게 음, 만들고 싶다는 생각, 그다음에 크게 애쓰지 않아도 음. 다 되지 않을까, 되게 자유로워지고 저를 사랑하게 됐어요. 네. 지금 바깥에 계셔갖고 말씀이 어려울 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네 가지가 마음에 다가온 각각의 순서가 있었어요. 순서가 있었어요. 우선 마음사 이론으로 나를 한 가지 모습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나는 다양한 모습이 있음을 깨닫고 자유로워졌고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이론으로 내가 긍정적인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자동으로 할 여지가
줄어들구나. 긍정성을 끌고 와야겠다. 그렇죠. 정보치 역량 제한성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로성 관계예요. 제로성 관계. 내가 밀어내려고 하면 더 커지지만 그냥 알았어 하고 내가 긍정의 투, 주의 자원, 정신 자원을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걸 밀려나게 되는 거죠. 훌륭합니다. 음, 동기상태 이론으로 내 동기가 날 스트레스의 세계로 끌었구나 싶어서 내 동기가 뭘까 지금도 고민 중이고, 네, 그래요. 몰바레로 꾸준히 자신의 동기를 어, 탐구하는 작업은 의미 있습니다. 구성주의로 내가 지금껏 인식한 바깥 세계가 내가 만든 거였구나. 아, 이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바깥 세계가 내가 만든 거. 시어머니가 내가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지금 만약에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을 때 저 남편을 내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다면 그분은 도인일 겁니다. 이 구성주의는 깊이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깊어지고 깊어지게 되면 결국 모든 게 음, 내가 만들었다는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겠죠. 그건 아마 하루아침에 안 될 겁니다만, 네. 그래서 그 내가 지금껏 인식한 바깥 세계가 내가 만든 거였구나. 제 시각의 틀을 깼습니다. 사실 네 가지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덕분으로 많이 자유로워졌고 나를 사랑스럽게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끝이 없죠. 끝없이 연마하는 것 같습니다. 별빛님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 선생님은 구성주의 지식이 많이 도움됐다. 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직 반짝일 뿐님, 음, 모두 도움이 됐고 그중 마음사 이론 중 너의 마음도 사이라는 것을 배우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좀 줄었습니다. 혹시 오늘 뭐 말씀 가능한가요? 오직 반짝일 뿐님? 네, 외부 어려우시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니르님 마음사 이론이라고 하셨고요. 시험 준비 중인데 난 이거 못해, 난 왜 이것도 몰라 하는 나가 자주 무대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하면 되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 있겠어? 라며 옹호해주고 격려해주는 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나랑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니르님? 아, 큰 건 아닌데요. 네, 어느 날 무슨 그림을 보게 됐는데, 그, 엄마가 아이한테 바이올린 장난감을 사준 거예요. 네, 어떤 꼬마한테. 근데 그 꼬마가 그걸 갖고 놀지도 않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음, 그림을 보면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시험 공부하면서 그러고 있구나. 내가 재밌어서 음, 상담 공부를 시작했고,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꼭 잘해야 된다. 이 바이올린을 잘 음, 켜야 돼. 제대로 연주해야 돼. 이런 압박감 때문에 즐기지 못하고 막 뭔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내가 보인 네, 거예요. 근데 네, 그러고 나서 마음 챙김을 해보니까 난 이거 못해. 나 왜 이것도 모르지? 아,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이거 왜 이걸 음, 모르는 거야? 음, 막 이러면서 비난하는 내가 계속 올라왔었는데 음, 문득 그래 그 엄마 아빠는 그 아이한테 장난감을 사주셨을 때는 갖고 놀려고 하라는 거지. 잘 음, 연주해서 뭐 연주가가 되라는 건 꼭 아니지 않나? 음, 그 음,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음, 드니까 그래 차근차근 하면 되지. 처음부터 뭐 연주를 막 바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제 이러는 음, 나가 갑자기 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 바이올린 그림이 또 촉발이 됐고, 그 선생님이 마음에 여러 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했으면은 그렇게까지 연결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마음은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라고 그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나를 좀 들여다봐 줄 수 있었군요. 네, 고맙습니다. 그 앞에서 소피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행동 뒤에는 여러 동기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그게 몇 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웰빙 행동할 때 웰빙 행동 뒤에 있는 동기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 동기 분석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이것이 내재 동기냐 외재 동기냐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결과에 초점을 두고 나가는 거 그건 외재 동기죠. 그리고 그 자체가 좋아서 하게 되면은 내재 동기죠. 근데 어떤 시험이 다가오고 그러게 되면 좀 외재 동기가 조금 강하게 좀 무대에 올라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동상태 이론을 볼 때 그 동기 좌절 예상을 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내재 동기를 초점에 두고 나가시다 보면 외재 동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내재 동기의 힘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동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기 관리에 있어서. 네, 고맙습니다. 음, 또 아까 말씀하신 김 선생님, 2차 가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이 선생님, 저의 경우 마음사 이론이 많이 도움됐습니다. 마음사 이론이 좀 그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여러 가지 모습, 타인의 여러 가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저 자신에게도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하셨네요. 이 선생님도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니시면 여기까지. 네, 이 선생님, 네, 마이크 켜주셨으면 더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음소거가 해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 지금 음소거 해제가 안 돼서 말씀이 들리진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네, 익숙하지가 들립니다. 못해서. 예,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네, 선생님의 정서 마음 챙김, 음, 음, 그것을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 제가 네, 노인들한테 어, 정서 마음 챙김 목록 체크리스트, 어,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 아, 가르쳐 주셨어요? 예, 상담할 때도 그렇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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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래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선생님, 이 강의가, 저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 뭐, 네, 네, 굳이, 에,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현장에서 퇴임을 하고, 지금 음, 70대인데, 몇 년, 네, 몇 년 전에 이제 좀 골절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네,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네, 누워 있다가 아유 아프다고 이렇게 맨날 누워 있어서 되겠나, 일어나자 네, 이래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 여러 네, 가지 이제 제 경력하고 이렇게 해서 음, 코로나 상황에 제가 노인들 방문 상담을 하게 음, 됐습니다. 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매주마다 선생님 이 강의가 제가 음, 노인들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 저도 하기야 뭐 음, 노인 연령 아닙니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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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여튼 도움됐고, 또 결론적으로 가장 그 중에서 제가 마음사의 음, 이론이 에, 네, 저나 타인을 이해하고 대인관계에도 네,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네, 주었고, 그래서 좀 더 음, 하여튼 계속 여기에 참여는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 제가 선생님들의 삶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기쁘지만 또 선생님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시거나 혹은 심리 교육을 하거나 코칭을 하시면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내용을 활용하셔서 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주 뭐 2배, 3배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 감사합니다. 사람들한테 이런 MMPT 마음 공부가 전달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또 강조드리는 게 이런 마음 공부가 개인적인 마음 공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칭하거나 상담하거나 심리 치료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상담에 대한 어떤 관점, 상담에 대한 관점을 좀 이렇게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하는 것도 아주 필요한 일이죠. 특히 초기에는요, 초기에는. 그러나 상담자나 내담자나 이 상담이라 부르든 심리치료라 부르든 코칭이라 부르든 중요한 거는 이건 공부야. 이거는 마음 공부야. 결국은 내가 좀 힘들다고 하는 것도 박조건도 있지만 내 안에 내면이 조금 성숙하지 못한 점도 있어서 그래.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그래. 나를 좀 알아야겠다. 내가 좀 힘들 때 나를 알아가는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쓸 줄 아는 실력이 양성되면 그러면 내가 힘이 있는 거죠. 실력이 있는 거죠. 실력이 있으면 능히 그전에는 처리 못하던 일도 처리할 수 있고 그전 같으면 걸려서 넘어져서 아팠던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앞으로 더 위로 더 올라가는 걸 삼을 수 있으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까요? 관점이라고 할까요? 조망이라고 할까요? 이 상담, 심리 치료에 대한 관점을 좀 이렇게 형성하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담자들도 올 때 그냥 내 얘기만 하면서 뭐 들어주기를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러 온다는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의 문화죠. 이게 하나의 집단 문화로서 상담이나 정신치료나 심리치료 이런 코칭은 내가 공부하는 거야. 나를 알아가고 나를 배우고 나를 쓰는 법을 배우는 거야. 이렇게 좀 오리엔테이션이 잡히면 좋겠고 그럴 때에 이 상담자, 심리치료자, 코치들이 더 쉽게 이런 마음 공부에 있어서 이 심리 교육을 더 쉽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 또 배운 것을 잘 활용하셨는데 이런 지금 마음지식 네 가지도 조금 조금 그때그때 가르쳐서 내담자가 우울 때문에 왔던 뭐 불안 때문에 왔던 어떤 무슨 공황장애 때문에 왔던 무엇 때문에 왔던지 간에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상담, 코칭, 심리치료 이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합니다. 이 MMPT가 그런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언급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마음 공부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코칭이나 심리치료를 할 때 또 혹은 특히 이런 MMPT의 요소들을 모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모듈들을 적용할 때 뭐 성공 사례라든지 아니면 또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은 같이 나눠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네, 그 이런 마음 공부 같이 또 다른 분에게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긍정희님은 정보 처리 역량 제한성이 좋았다고 하시는군요. 좋았던 추억을 자주 생각하니 반추하는 것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대체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림으로도 있을까요? 네. 추 선생님 11번 부탁합니다. 네. 이 어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하면 자꾸 커져요. 반추를 하게 되면 이게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와 씨름하지 않고 이 감각을 슬쩍 들여온다거나 이게 명상 기법이죠. 혹은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다른 욕구 생각으로 EJ 오랑캐로 오랑캐를 다스린다. 이열치열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들여와요. 어, 지금 긍정님 말씀처럼 좋았던 추억 혹은 자비기원 자비기원을 자꾸 노는 입의 연불처럼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루모네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내가 지금 선택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선택했어. 내가 이것하고 씨름하지 않아. 아까 까마놓은과 씨름하지 않아. 나의 건강한 추억들, 아름다운 추억들, 혹은 자비의 기원, 이런 것들, 웰빙인지 이런 것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해결해 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긍정희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제 저번에 15분에 한 번씩 그 새소리 막 울리게 하고, 네네. 그때마다 심호흡만 2번 하고 또 이제 생활을 했는데, 네. 권평행성 그런 거 생각하시라고 그러셔서, 네. 이제 좀 시간을 좀 더 내가지고, 그 음, 건강했던 내 모습도 상상해보고, 네. 평화로웠을 때도 상상해보고, 음, 행복했을 때도 생각하니까 이제 아이랑 바닷가 가서 아이가 어릴 때 놀던 음,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래, 지금은 뭐 15분 그게 안 울려도 문득문득 그런 음, 생각이 떠올라요. 좋았던 기억, 네. 행복했던 기억이 아, 자꾸자꾸 떠올라서 오, 예전에 이제 내가 애한테 뭘 잘못했어.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매번 그것만 했었던 것 어, 같아요. 근데 음, 아, 나에게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많았구나.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 네네. 아, 훌륭합니다. 이제 네, 서서히 그 마이너스 기술이 빠지고 플러스 네, 기술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평원님, 마음사 이론은 다양한 저를 경험하게 해줬고, 정보 처리 역량 제한성과 구성주의가 저의 웰빙을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다 함께 하셔도 좋고, 네. 안 선생님은 네 가지 이론을 통해서 내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사 이론을 통해서 저의 다양한 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안 선생님도 오랜만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좀 더워지네. 네, 그렇네요. 예, 저는 뭐 네 가지 이론이 다 저의 내면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동기 상태 이론, 뭐 구성주의, 그리고 네, 네. 어느 거 하나가 더 뭐 음, 버릴 거 없이 진짜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음,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마음사회 이론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내 안에 다양한 나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나도 있고 저런 나도 있구나를 통해서 좀 더 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네.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고 교수님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음사 이론이 가장 인기가 있다는 제가 학교에서 가르쳐도 이제 그런 그 소감들을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 선생님, 내가 뭘 바라는가 찾았던 순간을 통해 나의 욕구를 찾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아, 네, 그림 다시 원래 처음 그림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음지식 그 공부를 통해서 네, 욕구 찾는 이름이 있었다. 민 선생님도 혹시 또 마이크 켜셔도 괜찮고요.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직 반짝일 뿐님, 가까운 가족이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 상처를 받았는데 마음사 이론을 배우고 타인의 마음 무대를 자각하게 되니 나와 같기를 바라는 기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되기에 또 집착하는 저를 알아차리니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아, 네. 이 행간의 말씀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오직 반짝일 뿐님 혹시 말씀 가능한가요? 네, 외부가서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 라떼님은 뭘 질문을 했군요. 혹시 마이크로 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애들이 지금 아하, 제가 이어폰 듣는다고 같이 듣자 그래갖고 같이 네네. 듣고 있었어요. 네네네. 네. 아, 네, 저 다름이 아니라 아까 네. 제가 앞에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 음, 다 들었는데, 음, 저는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다들 잘 해결해 음, 나가셨는지 되게 좀 음, 존경스럽고요.
네. 매번 교수님한테 이렇게 들었어도 적용이 음,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렇죠. 사실 이거는 남들이 생각했을 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네, 제가 결혼하고 이후로부터는 뭐 시험이나 뭔가에 이렇게 많이 네, 도전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이런 거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아이 픽업 때문에 제가 운전 연수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거를 사실 신혼 때 두 번을 받고 10년 이후로 해서 세 번째를 음, 받는데 네, 강사님께 지적 계속 당하고 네, 네, 당하다 보니까 제가 저 스스로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떠올리고 여러 그다음에 동기들 다 자꾸 떠올려도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음, 못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음, 잘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뭐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이 많이 음, 되더라고요. 뭐 음, 그런 와중에 어제도 남편한테 그러니까 같이 타고 갔는데 음, 남편도 저한테 감이 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팩트를 음, 날리고 음, 팩트를 날리면서 제가 이제 음,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꾸는 꿈이 있어요. 네, 그거를 밤새 꾸고 음, 잠도 지금 많이 설치고 그런 이제 마음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음, 중간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음, 내적 동기와 외적 음, 동기, 외제 동기를 음, 말씀해 주셨을 음, 때 제가 지금 네. 외제 동기가 되게 큰 상태인 것 같아요. 아, 운전 배우는 것이, 예, 음, 내재 동기보다는 외재 동기가 네, 네, 큰데 내재 동기를 그렇죠.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제가 즐기면서 하는 상황이 아닌 네, 상황인데 네, 네. 뭐 그거는 이거는 일반, 네, 네. 네, 말씀하세요. 그 일반론적으로는요. 예, 그 결과가 물론 소중하고 필요하시겠지만 네, 결과에 너무 집착하시게 되면 내재 동기는 손상돼요. 만약에 예, 무슨 뭐 요번에 꼭 붙어야 돼, 요번에 안 붙으면 안 돼, 그러면 예, 내려놓기가 어렵죠. 요번에 안 꼭 되고 돼야 한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 예, 근데 잘 따져보면 내가 집착할수록 공부에 집중은 아,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예, 그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만 필사즉생이라 그러죠. 필사즉생. 필생즉사하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아, 필사즉생. 죽으려 하면 살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재 동기, 외재 동기를 보게 되면 외재 동기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내재 동기가 살고 집중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붙을 일이면 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근데 필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외제 등교에 꽂혀서 요번 시험에 꼭 붙어야 돼. 그게 강하면 불안이 커져요. 불안이. 동기 좌절 예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에 그것이 무슨 뭐 책을 보는 공부든 몸으로 하는 뭐 운전을 하는 공부든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웰빙 인지 중에 웰빙 인지 아시죠? 네, 라떼님? 네, 네, 네네. 웰빙 인지 중에 웰빙인지. 아, 될 일은 된다. 이렇게 그 속으로 이렇게 무슨 중얼중얼 무슨 주문처럼 될 일은 된다. 될 일은 된다를 반복하시면서 오직 할 뿐으로 이제 하시면 그 내재 동기를 훨씬 더 살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지적을 받을 때 마음은 그냥 마음 공부로 삼으세요. 음, 음, 마음 공부로. 마음 공부의 네,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예, 그리고 그때 그것을 끌고 가지 않는 연습이에요. 루머네이션 음, 하지 않는 연습. 물론 이제 운전 교관한테 한 소리 듣고 그러면 기분 좋을 리는 없죠. 근데 그것을 운전 네, 교수 끝난 다음에 끌고 가지 마시고요. 또 남편한테도 뭐 팩폭인가를 당하셔도 그거를 끌고 가지 마시고
그때로 끝내는 엄마 누구냐고. 그런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이제 꾸준히 해도 안 된다고 엄마 할 때는 누구냐고. 기본적으로 이 명상 공부가 좀 필요해요. 특히 행위 네. 명상. 행위 명상. 이걸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강조하는 게 행위 명상이잖아요. 따로 시간 낼 필요 없고 이 닦을 때 이만 닦고 식사할 때 식사만 하고 걸을 때 걷기만 하고 설거지할 때 설거지만 하고 샤워할 때 샤워만 하고 이 연습을 하시면 반추하는 습관을 다스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분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정에 대한 반추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 반추를 끊는 아주 훌륭한 습관은 명상이고요. 그 중에서도 따로 시간 낼 필요가 없는 행위 명상을 강조합니다. 라떼님? 아, 네.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정말 도움 많이 네, 됐어요. 특히 네, 남들이 저한테 안 좋은 말 했을 때 그 마음 네. 공부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 음, 사실 저도 하긴 했었어요. 그게 근데 길게 안 가서 그렇지, 네, 네, 저분이 하는 거는, 어, 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난 이럴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좀 음, 더 많이 가지면서 스스로 격려를 좀 음, 했던 것 같긴 음, 해요. 약해서 좋습니다. 그렇지. 네. 네. 처음엔 다 약해요. 네, 예,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뒤에 또 글들이 있는데 제가 이따 그러면 벌써 10시 3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1분 명상하고 여러분들 또 소감 못 쓰신 거 또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분 마무리 명상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면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선생님들 소감, 네,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조금 못 읽은 부분, 늘그레님, 여러 선생님들의 후기 속에 다양한 적용을 들으면서 아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잠자기 전에 가족을 위한 자비기원을 하고 자면 마음이 정말 평안하게 잠자리 드는 것이 행복합니다. 네, 토요 강의 짱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늘그레님 고맙습니다. 네, 그 자비기원 참 좋죠. 잠 안 오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자비기원만 꾸준히 반복하세요. 여기 우리 유튜브 채널에 한 1시간 반짜리 자비기원이 있습니다. 잠 안 오실 때 그거 주무시려고 하지 마세요. 자려고 하면은 잠이 더 안 와요. 그냥 내가 오늘 밤에는 자비기원 틀어놓고 자비기원만 하겠다. 자비기원에 누워서 자비기원한 것도 휴식이 돼요. 꼭 잠만 자야 휴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을 자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잠으로부터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기원을 틀어놓으셔도 좋고 아니면 속으로 혼자 내가 오늘 밤에는 자비기원만 할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 뭐 그런 수면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잘 때 그러한 자비기원을 하고 주무시면 잠이 편안하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직 반짝일 뿐님, 네, 이동 중이시군요.
다음번에 이동 안 하실 때 한번 마이크 켜주세요. 네. 아, 조 선생님이 라떼님에게 그 베스트 드라이버 네, 격려 주셨군요. 네, 홍 선생님은 전 상담 끝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분 명상, 1분 고요한 시간. 꼭 명상이라는 말 안 써도 돼요. 상담 들어갈 때 1분 고요한 시간 갖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다가 또 홍 선생님처럼 끝날 때 건평행성 적어서 주신다니까 내담자들이 네, 좋아하시는군요. 잘 됐습니다. 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 긍정희님, 남편을 내가 만들었다는 생각하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셨어요. 네, 그런 점도 있죠. 서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남편분이 선생님을 만든 것도 있겠지만 마음 공부하시는 분으로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 내가 남편을 만들고 있구나. 한번 좀 숙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피님, 네 개의 마음씩 서로 연결되어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렇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연결된 그림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소피님 혹시 네 개를 연결하는 그림을 만들어지면 보내주세요. 네, 좋습니다. 어, 박 선생님, 아, 제가 어제 새벽에 깼다가 자려고 노력하니 오히려 3시간을 뒤척였습니다. 교수님 말씀도 자비견 해보겠습니다. 네, 자비견 하세요. 자려고 하는 게 가장 수면의 적입니다. 자려고 하지 마세요. 하룻밤 잠 안 자도 큰 문제 없어요. 잠자지 마시고 그냥 자비기원만 오늘 밤엔 내가 자비기원만 하겠다고 해보세요. 사람 하루 잠 안 자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잠을 안 자면 안 돼, 큰일 나. 그 생각이 더 문제예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더 문제다. 이르님, 하나의 행동 뒤에 여러 동기들이 있다는 거, 그 동기들의 연합 전선 형성하면 동기들로 추동력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 지적받았을 때 그 마음을 끌고 가지 않는 연습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음, 네, 또 긍정희님은 라떼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운전에도 단점도 있으니 마음 편히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시고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 한 주도 건강하시고 마음 평화로우시고 행복하시고 또 성장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창 닫고 정리하겠습니다.